지방선거를 앞둔 강원도 속초시, 전임 김철수 시장과 현직 이병선 시장이 다시 한번 속초의 수장이 되겠다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저마다 속초의 미래와 공정을 외치고 있는 이들의 화려한 유세장. 하지만 이들이 결코 시민들에게 말하지 않는, 아니 철저히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속초경찰서에 묵직한 고소장 하나가 접수됩니다. 피고소인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이병선 현 속초시장, 김철수 전 속초시장, 그리고 실무 책임자였던 전 해양수산과장 이씨, 그리고 현 팀장과 주무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피해를 낳은 초유의 행정농단 사태. 법원은 이미 속초시의 위법한 행정에 효력정지 철퇴를 내렸지만 지자체의 권력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취재진이 분석한 결과 이는 결코 엄포용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지난 14년간 투입된 1차 마리나 시설비와 수십억 원의 배후부지 매입비. 둘째, 속초시의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14년치 금융이자. 그리고 셋째, 국가공인 마리나 사업자로서 누려야 했을 향후 수십 년간의 미래 영업이익입니다. 지자체의 행포로 한 기업의 존립이 완전히 파괴된 사태. 만약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1,000억 원은 고스란히 속초 시민들의 세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끔찍한 혈세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 제출된 속초시의 소송 자료 중에서 14년 전부터 이들이 품어왔던 검은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비공개 내부 문건을 브레이크 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속초시는 이 문서들을 비공개로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격화되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들을 정밀분석하던 중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속초시는 C마스터에 투자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속초시는 강원도와 내밀한 공모를 시작합니다.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을 보면 속초시와 강원도는 C마스터를 속초에서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들은 행정기관으로서 기업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감정적인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속초시 해양수산과가 강원도 관광정책과에 보낸 의견조에서, 그리고 강원도가 이에 답한 의견회신, 이 문건들은 2026년 5월 속초시가 3자 투자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위해 주고받은 조직적인 꼬리자르기 시나리오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속초시는 강원도와 짜고 C마스터가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가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업 중단은 사실 속초시가 인허가를 막고 민원을 부추겨 강제로 멈추게 만든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목을 조르고 숨이 멎어가는 상대에게 왜 숨을 안 쉬냐며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 문서들이 말하는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미끼로 배후부지 땅만 팔아먹고 나중에는 어항시설이라는 덫을 씌워 기업을 사냥하려 했던 것. 이 모든 과정이 강원도와 속초시의 조직적인 교감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 비공개 문건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속초시가 내세운 어항시설 중요합니다. 속초시는 C마스터가 개발하는 대포항 마리나 항만수역을 어항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 3에 명시된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적으로 이 정의에 해당해야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고 어촌어항법에 따른 지자체 관리청의 저명허가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속초시는 이 수역이 법적 정의상 수역시설이므로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C마스터는 해당 수역이 실질적으로 항로, 선회장 등으로 고시된 바 없으니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논리적으로는 해당 수역이 어항시설로 명확히 고시되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속초시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양쪽의 논리를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면 속초시의 논리는 어항구역 고시를 어항시설 지정과 동일하게 보는 포괄적 해석입니다. 핵심 논리는 대포항은 국가어항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공유수면법 제3조 제1항 제5호 어항시설인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 적용 배제에 따라 이 구역 내의 모든 수면은 어항시설이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속초시가 관리총으로서 점용 허가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령상 어항구역과 어항시설은 구분이 됩니다. 법원도 구역 지정만으로 그 안의 모든 수면이 자동으로 시설이 되어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배제받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 마스터의 논리는 개별 지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법 해석입니다. 핵심 논리는 어항시설이 되려면 최소한 해당 면적이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속초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항시설이라는 고시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시 마스터가 허가받은 수역 10,000제곱미터에 대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항시설로 지정했는지 문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속초시가 단순히 2008년 국가어항 지정도면 한 장을 들이민다면 그것은 구역일 뿐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려고 합니다. 어항시설 지정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항로, 선회장, 지정 여부 확인, 어천호합법상 어항시설인 항로나 선회장으로 운영되려면 배가 실제로 다니고 회전하는 공간으로 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 마스터가 마리나 사업을 하기 전 그 수역이 어민들의 선회장으로 실제 사용 고시되었는지, 아니면 속초시가 마리나 허가를 내줄 때 비로소 어항시설이라며 끌어다 쓴 것인지 그 타임라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 마스터가 사업하기 전 수역이 어민들의 선회장으로 실제 사용 고시되었다면 이는 속초시가 시 마스터에게 마리나 사업을 미끼로 사기를 친 것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속초시의 주장은 대포항 전체가 어항이니 내 마음대로 다 규제하겠다는 편의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업자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무효라는 법치주의적 관점입니다. 행정기관이 고시라는 법적 절차도 없이 그저 어항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건 행정편의를 넘어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속초시는 지금까지 해당 수역이 오로지 어민들을 위한 어항시설이라고 앵무새처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문건은 속초시의 이 모든 방어 논리를 단숨에 뭉개버립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 1월 해양수산부는 전국 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관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고시문에는 대포항 해당 수역의 법적 목적이 어민 선회장이 아니라 분명하게 마리나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이것은 마리나 내저 시설이라고 대외적으로 확정 공인했는데도 일개 기초단체인 속초시가 이를 부정하고 일반 어업 규제를 들이댄 것입니다. 최신 국가고시마저 정면으로 위반해 놓고도 시 마스터가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며 강원도와 짬짬이 계약을 파기한 행위. 속초시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에 찬 억지인지 이 정부 문서 하나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4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대포항을 동해안 마리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민간기업인 시마스터를 파트너로 끌어들입니다. 사업의 선행 조건으로 시마스터는 속초시의 땅을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해야 했습니다. 속초시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하는 등 달콤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시마스터는 이 약속을 믿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2013년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시마스터에게 대포항 내 16,600제곱미터 수역에 대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정식으로 내어줍니다. 국가가 공인한 정식 마리나 사업권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시설이 준공되자 속초시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정식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해 주어야 할 바다를 어민들이 쓰는 어항시설이라는 법적 굴레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린 기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완벽하게 설계된 속초시의 함정이었습니다. 속초시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한 함정, 그 실체는 바로 법률 비틀기였습니다.
마리나 항만법 제3조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나 항만 개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속초시의 해양수산과 전문직 공무원들은 이 강행 규정을 통째로 무시했습니다. 마리나법을 적용하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제권을 지기 위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어촌어항법이라는 규제의 틀 안에 기업을 강제로 가둬버린 것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인허가와 관련된 이중 규제입니다. 어촌어항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았을 때 이미 전체 수역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이를 인허가 의제라고 합니다. 시마스터는 16,600제곱미터 전체 면적에 대해 이미 법적 점용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속초시는 이를 철저히 부인하고 일반 어민에게나 적용하는 제38조 점용 허가를 다시 받으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또 허가를 받고 돈을 내라. 이것은 법을 몰라서 한 행정이 아니라 법을 무기로 기업을 짓밟는 명백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속초시의 행정꼼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수부가 허가한 전체 사업 면적 16,600제곱미터 중 요트가 돌아다닐 수 있는 필수 수역은 모조리 빼앗고 오직 구조물이 떠있는 바닥 면적 딱 740제곱미터만 점용을 허가해 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에 대해 동해해양수산청 항만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마스터가 전체 사업 수역인 16,600제곱미터의 허가를 받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부장교 설치 관련 공사계획을 1차 6,600제곱미터, 2차 10,000제곱미터로 설계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양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자신들에게 점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1차 6,600제곱미터를 부장교 실제 면적인 740제곱미터만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는 근거로 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아는지를 안 되겠는데 당초에 16,000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쪼개갖고 1차를 한다는 게 아까 6,000 정도 한다 했으면 그 돼 있는데 거기서 또 줄여서 아까 700? 40제곱미터. 부장교의 실제 면적. 실제 면적 40제곱미터요? 네, 740제곱미터. 740제곱미터. 만 점용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00제곱미터의 1차 사업 개발 시행을 신청을 하면서 부장교의 실제 그 740m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740제곱미터를 제외한 6,600에서 740을 뺀 나머지에 대한 수역은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전혀 의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개발 계획을 해갖고 다 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를 다시 인위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줘야 되는지 그게 더 이상한 상황 같은데. 이미 고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6,600제곱미터에 대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그 개발 행위에 대한 수역 여기 다 개발 행위 고시가 다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속초시에서 그 마리나 사업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간을 설정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 시설물을 원상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부장교 설치한 거를, 준공이 난 거를? 아니 업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뭐 원상복구 아니 업체가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포기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왜 굳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한 상황 같은데. 혹시 해수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한번 속초시와 관련돼서 한번 알아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법률 자문을 받아갖고 거기에 의견 나온 걸 맞춰서 행정 조치를 뭐 하던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마스터가 14년 동안 수없이 2차 사업을 신청했지만 어민들의 민원을 방패삼아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도
점용기간이 끝났다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속초시의 이중잣대입니다. 시마스터의 사업은 결사반대하던 속초시가 바로 그 똑같은 바다에 대포 5,000개가 요트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민간기업의 수욕을 찬탈해 5,000개에 지어준 명백한 특혜이자 권한남용, 최근 속초시가 도망치듯 내민 MOU 파기 공문은 이 모든 불법적 행정에 꼬리를 자르기 위한 속빈강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나섰습니다. 사법부는 속초시가 5,000개에 내어준 허가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법의 상식으로도 속초시의 이중 허가와 기업 탄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자신들의 행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는 듯 법원의 조치는 그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당한 속초시의 공무원들, 행정을 자신들의 권력인 양 착각하는 속초시와 강원도의 공무원들이 시마스터에게 벌인 은밀한 거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소불위 권력은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마저 이상한 상황이라며 혀를 내두르게 하는 속초시의 행정, 이제 경찰의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의 전현직 시장 후보들은 표심을 구글하기 전 1,000억 원대의 막대한 혈세가 배상금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이 사기극의 진실부터 속초 시민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입니다.